안녕하세요. 마타리 김지영입니다. 자, 이제 1호 경마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일단 일요일에는 부산까지 한꺼번에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모두 실제로 현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장 속보로다가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해설방송으로 풀어드릴 경주는 일단은 서울의 1경주, 10경주, 부산은 추천경주, 승부경주 딱 하나, 2경주, 그리고 서울의 추천경주 11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헷갈리시죠? 자, 승부경주는 풀어드릴 승부경주는 11경주, 부산 2경주, 일반 경주는 서울 1경주와 10경주. 취재 수첩 먼저 체킹하고 가시죠. 네, 제가 이번 주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취재를 하고 나면 다 일요일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토요일날 조교사 인터뷰 내용이 좀 적어요. 일요일은 넘칩니다. 제가 이거 코리아레이스의 칼럼을 쓸 때도 다 미처 다 못 올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코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은 체킹해서 갈 말. 3조 최영주 조교사 지난주 300승 축하드립니다. 300승 인라이프 맨 마지막 경기로다가 하셨죠. 자, 이번에는 일요일에만 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천왕별 골마가면서 해보게 되면서 훈련강도 높이고 좀 더 선입권에서 강공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5조 지난번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5조는 10경주에만 2두 출전합니다. 스페이스포트 당상대협 2두가 출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포트의 서력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직전에는 제가 다 분통이 터질 만큼 진로 막히고 늦추입하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승 목표 코멘트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14조는 이번 주 일요일에 10일에 3마리 나오는데 모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의 골드갤로퍼, 4경주의 황금늑대, 그리고 8경주의 드래곤 빌리지까지. 자, 제가 다뤄드릴 경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골드갤로퍼 같은 경우 직전에 훈련량 진짜 좋았어요. 그 전에 보여준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을 뿐이고 데뷔 이전째 만에 입상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늦게 데뷔한 탓인데 이번에는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이라고 해요. 골드갤로퍼 눈여겨보시고요. 황금늑대. 자, 황금늑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행을 나가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설사 성적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말을 선행마로 키우고 싶지는 않다. 따라가면서 말의 전력을 보강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승급전이죠. 네, 그런 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8경주 드래곤 빌리지 직전 경주에 장초열 교수가 이제 낙마 사고가 났었던 경주에서 우승을 합니다. 어부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 치고는 라스트 끝걸음이 너무 매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봤더니 직전에도 상태 진짜 좋았는데요. 지금도 좋습니다. 다만 안말 경주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승급 후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하다. 지금 아직은 4등급이기 때문에 게다가 안말 경주라면 경쟁력이 있다. 이게 14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7조 매직탑. 문세영 기수 기승했으니까. 그리고 1300m로 거리를 줄였는데 이거는 이제 부담 중량이 높아졌죠. 그 부분에 대한 배려일 수 있겠고요. 1등급 승급해서도 승급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제 몫은 충분히 해줄 말이다 라는 높은 기대치를 보여줬었던 말. 17조에 11경주 마지막 경주 출전합니다. 매직탑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 황금들판 같은 경우는 제가 체킹은 안 해드렸는데 마체가 작다 그래요. 작아서 이제 연투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직전에 다소 주춤했었던 것은 컨디션이나 병력이 있어서는 아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말이다 라는 멘트 있었다는 거. 여기에 이제 30조 같은 경우 이제 체킹 안 해드렸죠. 30조는 이제 모닝스카이, 4경주에 나오는 모닝스카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1경주 썬더캣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은 재밌는 말이죠. 이따 11경주 풀어드릴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35조는 6경주의 구타입, 7경주의 키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굿타입 같은 경우 직전에 왜 가다 섰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이번엔 안 그럴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여기 조교사님들이나 관리자분들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은 대체로 다 이래요. 좋아. 이번에 안 가면 되지. 아니 이번엔 가면 되지. 뭐 다 이런 식입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 썰 풀듯이 제가 이렇게 쓰듯이 뭐 그래서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유도를 해서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력은 없습니까? 계속 물어봐야지 간신히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길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41조 토요일에 한두, 일요일에 한두, 일요일에 나오는 드림엑스 7경주에 출전합니다. 부담 중량이 높아져서 관건이다. 그게 걱정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말의 전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흐름이 빠르냐 느리냐 요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킹해 드렸겠죠. 자, 이렇게 5조의 말들 꼭 체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 승부 부산 2경주, 서울 11경주 2개 경주 알아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서울 2개, 부산 하나, 일반 경주도 서울 2개, 부산 하나 이렇게 3개씩 6개 경주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점차 계속 늘려갈 겁니다. 자, 부산 2경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2경주 같은 경우는 1300m 국산 5군인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뭐 전개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개도 나갈까요? 네. 네,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6번 승전필사 같은 경우는 선행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직전 경주에도 강하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봤는데 정말 고맙게도 선행은 나가주더라고요. 예. 어느 편성에서도 선행은 나갈 수 있다. 예, 6번 승전필사입니다만 직전 경주 페이는 압박이 심했고 그 바람에 오버페이스를 했다거든요. 이번 경주 압박을 얼마나 피해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쨌거나 승전필사를 앞에 세워놓고도 여기 7번 캡티찬스라든가 외곽에 12번 땡싱캣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승전필사를 괴롭히겠죠. 나머지 말들도 따라가도 된다인 거지 순발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즉 제가 그린 그림에는 앞물이 쭉 뒷물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반 스피드들이 다 엇비슷한 말들이기 때문에 근성과 강단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 외곽에 12번 댄싱캣 그리고 10번 원일로즈 이 두 마리의 대결 구도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죠.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그런 거 치고 보면은 댄싱캣이 좀 낫지 않습니까? 예, 원일로즈한테 질 때 4등은 했으니까. 반면에 원일로즈 같은 경우는 직전에 댄싱캣한테 지는 건 지는 건데 마신차도 많이 났고 너무 기대 이하의 걸음을 보이면서 졌던 걸음이라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기복을 보이는 유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지영은 기복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기복말들이 들어와야지 배당인 거죠. 원일로즈의 직전 경주처럼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말이 배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말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 경주 가겠죠. 자, 외곽에 12번 댄싱캣을 일단 중심축에 세워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댄싱캣 같은 경우는 4살입니다만 이제 뛰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한 말이에요. 직전 경주 최상기수와의 호흡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오버페이스를 전혀 하지 않고 그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라스트 직선에서 걸음 차이를 더 벌리죠. 게이트가 밀렸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 눈여겨봐야 하는 9번 유성스타 그리고 5번 플로이벨리 5번 플로이벨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추천까지 드렸는데 근데 이게 추천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경주 조건을 보세요. 그전에는 레이팅만 높아서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레이팅이 높아서 허덕허덕 하다가 앞말 레이팅 감량을 이때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벼워진 몸놀림을 보여줬었던 말인데 다시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어요. 현장 컨디션을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코스에 있는 뭐 2번 터치스타, 추입형 말, 3번 삼다공주, 선입형 말, 이 말들이 실질적으로 레이스의 주도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입상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요. 3번 삼다공주가 레이스 흐름에 12번, 뭐 그리고 7번, 6번 이 말들이 레이스를 쫙 뽑아줄 때 어느 위치에서 이 말이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래시계처럼 쫙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렐리 기수와의 호흡으로는 저는 직전 경주 자마신차로 졌던 그 모습이 최선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번 터치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관심을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말인데요. 모래시계처럼 쫙 벌어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버티느냐 아니면은 중간쯤에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런 그림이 또 가능하거든요.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개도 잘 참고하시고요. 터치스타 추입력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중심축 12번 댄싱캣을 놓고 현장에서 잘 조합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전도 높아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12번 댄싱캣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경주 살펴볼게요. 11경주 제가 원래는 1번 경주는 처음과 끝 해갖고 그 두 개를 딱 그러니까 풀어드리려고 하려다가 11경주가 추천 경주로서 승부 경주로서 너무 탐이 나는 거죠. 저는 못 버리겠습니다. 이게 매력 있는 경주예요. 일단은 앞은 앞대로 빠르고 1400m 거리 적성을 가진 말들끼리 죄다 나와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니고 가장 직전 경주가 인상적이었던 말은 10번 도르곤이죠.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소스나 배당판 같은 거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이 있고 전 그 취재 내용에 자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배당판의 흔들림? 이런 거에 많이 속았거든요. 근데 이 도르고는 배당판이 속이질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었던 경주인데 뭐 편성 자체가 원체 혼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도르곤의 추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도르곤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컨디션이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말이 되겠죠. 자, 일단 외곽의 12번 썬버스터가 가장 최고 부담 중량 쥐고 있습니다. 감고 올라오는 유형의 추입형 말인데 앞선이 얼마나 빠르느냐 보다는 자기 추입력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쵸? OS 화답을 잡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스피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57이라는 높아진 부담 중량 그 OS하다 잡아낼 때 56이었거든요. 56인데 시티레이서로 못 잡더라고요. 더 깜짝 놀랐죠. 어머, 시티레이서는 못 잡네? 시티레이서도 물론 좋은 말입니다. 이번에 57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장 컨디션이 번쩍번쩍 거리기를 한번 바라보겠고요. 박태준 기수가 이제 2000승까지 몇 승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이 선행을 뭐 악착같이 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뭐 2번 마하나임의 기습 선행 같은 거 그리고 6번 큐피드 총알의 기습 선행 7번 로열스타도 선행 맞아. 4번 매직탑이 정리해 줄 겁니다. 4번 매직탑 직전 경주 1800m 선행 1순 기록 56초 때 끊고 들어왔고요. 이거 아까 취재 수첩에서 체킹해드린 말이잖아요. 부담 중량이 높아졌습니다. 거리라도 줄여야죠. 부담 중량 이렇게 달고 긴 거리를 뛰게 되면 건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리 1400m 거리를 게다가 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의 힘과 주폭으로 뛰는 그런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 탄력이 없거나 유연하지 않다거나 뻣뻣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참 이상적인 유형의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김정호 조교사님 말 맞다나 1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직 4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말 4번 매직탑.
아무래도 매직탑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8번 스페이스건 역시 빠른 흐름 선입 강단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주의 상대마가 직전에 빅세븐이 아니라 직전에 빅세븐 같은 경우 이제 골평골절 하고 골평골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서울에서 1400m 입상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그랬던 말이 이끌었던 레이스 하고는 조금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8번 스페이스건. 물론 스페이스건 같은 경우도 재밌는 말이죠. 초반에 붙인 가속을 끝까지 가져가는데 긴 거리보다는 좀 짧은 거리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태 좋아요. 이것도 마음메트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스페이스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6번 큐피드 총알 같은 경우는 체중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체중 얘기하시고 큐피드 총알 가만히 있어보자. 훈련 좀 이렇게 체중을 좀 불리려고 조금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훈련만 시작하면 체중이 쭉쭉 빠진다고.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체중 체킹 하셔야 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체중이 많이 빠졌다면. 그런 거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3번 블랙트레인도 재밌죠. 3번 블랙트레인. 아까 체킹 포인트, 취재 수첩에 체킹 해드렸던 말 3번 블랙트레인 24조 출전마고요. 1400m. 제가 이거 사실 도르곤이랑 같이 뛰어서 3차 갈 때요. 1400m. 이때 3000배 나왔잖아요. 3복승. 그때 조교사님이 1200m는 좀 짧지 않을까요? 라는 제 질문에 얘는 단거리 추임마야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시원시원하시죠? 그러더니 이제 아쉽게 이제 3차 가라고 말았지만 바로 1400m 역시 단거리입니다. 1400m 가서 입상을 차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인터뷰 내용은 오히려 빠른 흐름이 나은 것 같다. OSW 굉장히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었었던 경주잖아요. 직전 경주가. 오히려 레이스 흐름이 빠르니까 자기의 스피드를 라스트 가속을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멘트를 뽕뽕 이렇게 날려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고요. 3번 블랙트레인도 눈여겨봐야 하는 추입형 말. 그리고 5번 썬더캣 제가 아까 잠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5번 썬더캣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전개를 전문으로 하고 취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 딱 보고 썬더캣이 선행만 나가고요. 전개도 보고 계셨을 테니까 전개도 보시면은 선행만 나가고 바로 그 옆에 외곽 괜찮아요. 외곽 도는 건 상관없어요. 외곽 바로 그 옆에 모래 안 맞는 자리. 그 위치가 썬더캣의 입상 우승 위치입니다. 그거를 자리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여태까지 임기원 기수가 2번 기승해서 직전 경주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주풀이가 경주 해설 이렇게 단편 보면 항상 외곽 전개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죠. 그 직전 1월달 경주에서는 좀 진로가 막혔고 좀 불편했고 직전에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블랙트레인에게 덮침을 당했고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었던 말이고 썬더캣의 마지막 우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범용 기수입니다. 좋은 성적 아마 김초로 기수였던가 하여튼 최범용 기수하고도 좋은 호흡이기 때문에 썬더캣의 그 선입권의 그 위치 선정 그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경주 추천경주 정해봤고요. 4번 매직탑 중심으로 현장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주로 현황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300에 5775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1번 경주, 1경주와 10경주, 서울 1경주와 10경주 준비했고요. 만약에 부산을 한다 그러면 6경주를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돌아온 연표 나오는 경주. 그 경주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일단 1경주와 10경주 2개 경주 준비했고 1경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는 뭐 신마들, 뭐 6번 재규어킨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데뷔전에 어마무시하게 인기물을 모아놓고 꼴찌를 안 한 게 다행인 10번 슈퍼로켓이 많은 관심을 받겠죠. 그리고 10번 슈퍼로켓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 포화주로잖아요. 이게 어린 말들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는 기술이 기승을 했을 경우에는 오버 페이스를 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선행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죠. 선행 나갔더니 죽더라. 아, 오늘 선행주로 아닌가 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특히 포화 불량주로 해서 선행마가 죽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10번 슈퍼로켓이 전형적인 그런 경우였고요.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합니다. 2번 실패는 안 할 거고, 다행히 비예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페이스 안 할 거고. 8번 동력빛. 직전 경주는 정말 뼈 아프죠. 그거를 왜 못 잡아냈을까가 정말 아쉬웠던. 근데 이제 결국은 골맞기 때문에 못 잡아냈다라는 결론이 나온. 그래서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골마감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전을 하려고. 힘은 직전보다 많이 붙은 모습으로 훈련을 치렀습니다. 8번 동력빛 같은 경우도 이 흐름 자체가 슈퍼로켓이 레이스를 주도를 할 때 얼마나 빠르게 주도하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8번 동력빛도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상대마가 일단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말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기록으로 봐도 그렇고 전개로 봐도 그렇고 참 애매한 그런 흐름이에요. 이럴 때 그 기복마들이 많이 출전을 해 있고 아직 자기 걸음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기준. 전 이럴 때 신마 봅니다. 6번 제규어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마도 이제 주행심사 내용이 괜찮아야죠. 제규어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체가 이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단 있게 붙어주는 모습이 좋았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작아서 그런지 주폭이 좀 좁다고 해야 되나? 그 반경이 그게 행동 방향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즉시 전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탄력이 유려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7번 싱크 스윙 그리고 직전 선행 강공이 인상적이었던 이번 착한 그만 등이 눈에 띄는데 이런 말들은 현장까지 봐주셔야 돼요. 싱크 스윙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서 현장 컨디션 좋았던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착한 그만은 직전에 너무 활기가 오버할 정도로 활기가 너무 좋아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잠깐 고민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거는 이게 현장 컨디션 봐야 되겠고 일단은 10번 슈퍼로켓 문세영교에서 서력을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에 이제 6번과 8번 이 세 마리 꼭 체킹을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0경주 서울 10경주 한번 살펴볼게요. 10경주 같은 경우는 자, 1800m 1등급 경주. 최강자급 말들은 빠져나간 레이팅이 81에서 95면 완전히 하위권으로 이제 레이팅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바다질주가 아직 여기에서 레이팅 92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바다질주. 좋아하는 말인데 발을 못 바꿔요. 직선에서. 그러니까 언제 예전에 클린업 천하랑 뛰면서 5등을 할 때 한번 발을 바꾸면서 심하게 탁 비틀어지면서 발을 한번 바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발 바꿈입니다. 그게 벌써 몇 달 전입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발만 바꾸면은 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교사님도 그런다 그래요? 발만 바꾸면은 뛸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교보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좌구보나 우구보나 다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바다질주 참 미련이 많이 남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아까 취재 수첩 체킹하셨죠? 뭐 체킹돼 있어요? 8번 스페이스포트. 직전에는 무슨 생각으로다가 추임말을 그렇게 인코스에 가둬놨는지 좀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이제 한라축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나갔고 아름다운 동행은 이미 3코너 지나면서 앞에 붙죠. 5, 6선이 붙죠. 그 위치엔 있어줘야죠. 추임말하고 하더라도. 너무 늦추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라스트 끝걸음은 미친 듯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번에 서륙전을 기대를 하는 마방의 멘트, 그 다음에 현장 그 훈련 시의 모습
고려를 해봤을 때 게다가 이 편성 선행마가 매각의 12번 디플로매틱 미션이에요. 물론 2000m도 선행 1순을 했다. 따라서 1800m 승급전이라고 해도 줄어든 거리기 때문에 유리하다. 2등급과 1등급을 같이 동급해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바다질주도 1등급 승급하자마자 입상했었죠.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물론 디플로매틱 미션 같은 경우에 당일 선행주로다. 반드시 안고 가십시오. 선행주로다라고 한다면 얘는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안고 가셔야 돼요. 이번 왕성 정도가 이제 선행권에서 비벼줄 수 있는 말인데 왕성은 너무 휴양이 길어요. 작년 7월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이라서 선행마다운 활기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장까지 체킹을 해봐야 될 말인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12번 디플로매틱 미션은 어떻게든 선행은 나갈 테니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선행주로다 라고 하면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8번 스페이스포트가 12번 디플로매틱 미션을 못 따라잡느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에 2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조교사님 멘트도 그거였습니다. 2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1번 이스트퀸, 7번 행운번쩍 이런 유형의 말들 있죠. 혼전에 강한 유형입니다. 자 일단 11번 이스트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저 현장에서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직전 경주에 적중하셨을 것 같은데 강해를 갖고 놓고 갔으니까 천망이 안 들어가고서는 저기 있구나 머리차로 졌구나. 아유 안타까워라. 자 이스트퀸이 그 경주에서 제법 따라붙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것도 이 말은 원체 선의평 추임만데 초반에 자리를 아예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그 간격을 좁혀오는 그 걸음이 얘 다음에 좀 거리 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자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준 11번 이스트퀸 이번 경주 최대 복병처가 될 수 있겠고요. 7번 행운번쩍 참 조교사님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아니 뭐 1년이 넘도록 2등 3등만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왜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 심정 알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말이 그 경주 운영하는 건 까다로워도 혼전에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 마이페이스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흐름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자기 그냥 가다가 그냥 후미권에 있는 거고 조금 늦어진다 그러면은 쟤들이 왜 죽지?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가는 거죠. 제 갈 길 가는 유형이에요. 하만식 기수가 얼마나 잘 운영을 해주느냐. 너무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고 차분하게만 따라가준다면 혼전시 유력한 7번까지 복병으로 한번 지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번 스페이스포트를 중심축에 놓고 제가 늘 아쉬움이 남는 6번 바다질주 여기에 최대 복병주 11번 이스트퀸 이 3두 정도 챙겨가시면 재미있는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300에 5775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4월 10일 일요일 경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대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경주수 늘려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현장에서는 10분 전에 0번 누르시고 속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통장 자막 나갈 겁니다.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저도 처음 방송을 하는 거라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하는 거라 좀 떨리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